예, 지난 시간까지 화하고 토 했었죠. 금부터는 완전한 상극의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실 목극토의 부분도 극의 부분이긴 한데 토와 관련된 극, 예를 들어서 목극토라든지 토극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수명적인 부분과도 같아요. 상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토를 거쳐서 극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예. 극이긴 하지만 상극의 부분을 얘기할 때는 금목수화의 개념으로 인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간에 있는 충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간에 있는 갑경충이다, 을신충이다, 이런 천간에 있는 충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천간에는 충이 형립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충의 용어 자체가 고서에서도 내려오고 쓰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천간은 정한 기운이 아니라 동한, 방위적 개념이 아닌 시간적 개념이 강하거든요. 천간은 시간적 개념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지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간적 개념이 더 중요하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은 방위가 딱 동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어느 부분이 동쪽이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의 기운이 동쪽이 이제 서쪽을 충했다 해서 뭐 서로 이렇게 갑경충, 을신충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명확히 낙서 구궁도를 보면 이 지지에는 방위가 명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 묘유를 기점으로 8궤도가 다 각각 숨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수의 방향을 이제 감방이라 해가지고 감수를 써서 이제 감방, 그리고 축인 간방, 감하고 간자가 이제 좀 다릅니다. 그리고 축인 간방, 이것은 이제 북동 쪽의 개념인 거죠. 그리고 완전 정동쪽의 부분, 이런 부분 이제 묘의 진방, 진뇌를 써가지고 이제 진방이고, 진사 손방, 또 오리방, 오화를 이제 리화라고 하죠. 리방, 그리고 또 미신 곤방, 그리고 유태방, 또 수레 건방, 이렇게 방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위에 대치하는, 서로 축인과 미신이 서로 충하는, 충미충, 인신충 하는 북동쪽과 남서쪽에 대한, 서남쪽에 대한 부분이 서로 충한다라는 부분은 일방적인 극이 아니라 명확하게 방위상의 개념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이 기운의 개념이 이렇게 막 정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방위적 개념으로 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극을 하는, 그래서 천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극재화에 대한 부분이 강화된 것이고, 그 생극재화에 대한 부분이 지지로 내려왔을 때 형충파해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천간에 충이 있다고 하면 말 그대로 형도 있어야 되고 파해 다 있어야겠죠. 뭐 원진, 귀문 뭐 다. 그런데 천간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생극재화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데, 용어상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천간 충을 이렇게 뭐 가끔 물어보시거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용어를 쓴다고 그게 뭐 잘못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충이라는 것은 같이 서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부딪히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용어를 갖다 쓰시더라도 쓰셔야지, 천간에 있는 간목과 경금이 서로 부딪힌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목이 금을 만났을 때는 극에 대한 부분이든 뭐 충에 대한 부분이든 일단은 그 목 관점에서, 관점이 이제 목 기준에서 이제 금을 보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금을 본다는 것은 목에 그 해당하는 성향에 일정한 제동을 걸어준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극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행을 처음 배우실 때 도끼로 나무를 찍는다, 뭐 이렇게 쇠도끼로 나무를 막 이렇게 극하고 자극 주고 막 아프게 하고 막 썰고 막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완전 기초를 배우시려면 그런 1차원적인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하는 부분이고, 목이라고 나무라고 생각하고 금이라고 그냥 쇠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은 그 나무에 해당하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게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나무가 아니라 사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물고기에 비유를 할 수도 있고, 동물에게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이라고 해서 그냥 이것은 나무다,
이렇게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이라고 해서 단단하고 강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쇠 금이고 아주 날카로운 뭐 칼이고 도끼고 뭐 전기톱이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의 생명 의지가 완전하게 이렇게 다듬어진 상태,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는, 단절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의 부분은 이런 목이 보호되어 있는 것과도 같아요. 우리의 그런 피부와도 같은 이 살가죽, 이런 것이 금의 부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부분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의 기운을 이제 폐와 대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호흡을 통해서 출납을 관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에는 이제 호기와 흡기로 나뉘고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이라는 것이 주재하는 부분은 출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어떠한 주재자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금의 부분은 경비가 이제 서 있고 출납이 가능한데, 수의 부분은 이제 출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차단된 거예요. 완전하게 차단된 거예요. 출입구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폐쇄를 했다든지 갇혀 있는 상태라든지. 그래서 금의 부분을 단순하게 뭐 쇠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해에서부터 조금 벗어나야 금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목을 다루는 금의 모습, 그러니까 목 입장에서는 극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극이 들어온다. 자극이 들어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목이 화를 볼 때 변화한다고 1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목이 화를 봐서 하는 변화는 목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개인적 속성을 얘기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목이 화를 본 변화는 목이 좋아하는 변화인 거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축제 같은데 공연장 가서 공연을 즐기는 모습, 이런 것은 굉장히 아주 화려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꽂히죠. 그런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변화란 얘기예요.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어떤 조직, 단체, 예를 들어서 뭐 학교라든지 어디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에서 혁신을 강요해요. 그래서 그런 혁신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막 뒤집어 엎고 막 새로운 것을 막 시도를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을 막 시도를 하는데 그냥 별로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막 시도하든 자기는 별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겠다. 어느 순간에 자극이 들어오면서 그 규칙에 따르게 돼요. 내가 이제 변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화를 보는 변화는 좋아서 하는 변화인 거고, 금을 봐서 하는 변화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즉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집단성이나 조직성에 대한 규칙성과도 같은 변화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과 필요에 의해서 하는 변화, 이 두 가지의 축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늘상 그 십성으로 얘기하는 식상과 관성에 대한 변화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모든 일간들이 다 십성을 쓰고 모든 오행이 다 관성을 사회적으로 변하고, 또 그건 아니에요. 목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화 기준에서 뭐 토 기준에서 금수 다 할 건데, 일단은 목 기준에서 하는 화의 변화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변화, 내가 이렇게 하면 좋다, 나의 꿈은 이거다 하는 것을 진행해가는 순차적인 변화인 거죠. 금의 변화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칼을 무서워해요. 칼을 무서워하고 피를 보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전쟁이 났어요. 내가 칼이든 총이든 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목숨 가져가라고 내놓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 싫은 상황이 와도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금의 변화가 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극. 너 이렇게 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러니까 금의 부분이 목으로 들어올 때는 타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게 규칙이다. 남들 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 싸우고 오세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단체로 다 폭탄이 떨어졌다. 그럼 뭐 전면전 선포됐다 하면 그냥 뭐
장병들 다 일어서가지고 나가든 작전 짜고 해야 되잖아요.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 너 안 할 거냐? 변화 안 할 거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금 입장에서 목을 극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의 부분을 갖고 목을 일방적으로 막 괴롭히고 때리고 도끼로 막 후드려 패고 목에 대한 에너지, 생명력 에너지에 대한 일정한 제동을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린 아이의 모습과도 같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일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어렸을 때 무엇을 하고 싶었나요? 어렸을 때 뭐 놀이공원 가고 장난감 가지고 놀고 TV 보고 비디오 보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금에 대한 제동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주구장창 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특히나 그 방학 때는 새벽에 자는 애들 있죠. 그 목의 생명력 에너지가 막 너무 들끓으니까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딱 마디를 걸어주고 자, 자고 내일 다시 하자. 이런 마디를 걸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가는 것이 마디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 때도 마디를 나눠서 1부, 2부, 3부 이렇게 해가지고 마디를 걸어주는 거예요. 우리 뭐 술 마실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뭐 밥 먹고 1차, 2차 맥주 마시고 뭐 3차, 뭐 4차 막 이렇게 1차, 2차 이런 마디를 걸어주는 게 그게 금의 작용이란 얘기죠. 우리도 보면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인체가 손목, 팔목, 팔꿈치, 무릎, 허벅지, 사타구니, 목, 겨드랑이 이렇게 마디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 마디의 부분이 금의 기능이란 얘기죠. 금으로 이런 마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이 마디가 안 생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생겨도 그 기능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의 마디로 형성한 부분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금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는 폐 기능도 들어갔으면 나가야 되고 나갔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맞아야 하나의 마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기만 하는 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장애가 생기는 거죠. 이런 금의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성하게 막 솟구치려고 하는 생명의지를 조절시켜주는 거죠. 조절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지배하는 곳, 금이 지배하고 금이 소통된 곳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딱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의 공간이 뭐 조용하게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막 시끄럽다. 애들이 떠든다. 그런데 직원이나 통제하는 부분이 전혀 안 돼 있다. 또는 누가 막 킹패를 부리는데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금극목이 안 되는 곳이에요. 금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는 곳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불편해하죠. 금극목이 안 돼 있으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목의 에너지, 솟구치려고 하는 아주 푹푹 찌르는 에너지가 나한테까지 들어와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얘기하면 어린이 금지, 노키즈존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부모들이 식사를 하러 오거나 음식점에 오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입장 불가다. 그러면 그런 생기게 되는 관점에서 애기가 못생겨서 못 들어오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매장에서 그런 규칙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통제가 안 되니까. 아니면 뭐 통제가 되면 뭐 조금씩 주의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때문에 말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애는 사람이 아니냐. 또는 그렇게 다 이렇게 살면서 사는 거지. 너무 규제를 걸 필요 없지 않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얼마나 피해가 입었으면 얘기를 하겠냐. 막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 좋다 나쁘다의 부분은 2차적 문제고 왜 그런 일이 생겨났을까에 대한 것을 딱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부분이 목은 특히나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그러니까 뭐 식사를 하는 것도 목의 활동인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에너지를 내려고. 밥을 먹어서 에너지를 내면 목생한 거예요. 먹는 에너지, 그 수생목 하는 거죠. 양분을 막 빨아먹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목의 에너지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결국 그런 부분이 통제를 하는 뭐 주인이라든지 매니저라든지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금에 대한 부분을 마디를 정하는 것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에 들어갔는데 칸막이로 쳐져 있다. 칸막이로 쳐져 있는 뭐 그런 데 있다. 특히나 일본 같은 데를 가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별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1인실로 이렇게 라면집 같은 데 가도 딱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릇 나오면 바로 먹고 바로 반납하고 갈 수 있게 먹는 데인데 도서관 같이 돼 있어요. 독서실 같이. 그것은 완전하게 개별화되어 있는 거죠.
금으로 마디 정리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본 민족성 문화를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개별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선호하는 문화가 1인분이죠. 1인분. 자기의 몫을 딱 지키는 것.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자기의 몫을 지키는 것. 그걸 뭐 이치닌마에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남한테 피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일본에 대한 생각을 하면 금극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칙성이라든지 조직성 이런 것이 뛰어나죠. 근데 부정적으로는 개성이 높죠. 그래서 보면은 일본 사람은 잘못도 안 했는데 자세가 기본적으로 낮아져 있죠. 굽힌거리고. 그게 목이 꼿꼿하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친구를 만났는데 아주 뻣뻣하다. 그러면은 목이 딱 마디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도 접히고 뒤로도 접히고 막 체조 선수처럼 덤블링도 하고 그러면서 와 아주 유연한 것은 금분근목이 돼서 마디가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굽히는 것이 자유자재로 되겠죠. 근데 겉으로는 굽히는데 또 속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속까지 굽혔는지는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음과 양의 이치는 겉으로는 굽혔는데 속으로는 아주 뻣뻣할 수 있는 거니까. 저마다 보여지는 측면에 대한 차이점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잘 관찰하면 목이 금을 봤을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만나는데 딱 인사를 잘 하고 명확하게 몇 시까지 딱 놀고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것들. 그리고 또 공부를 해도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돼요. 보통 어른들이 애들 공부시키는데 공부하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아하죠. 공부도 많이 하면 병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딱 2시간 했으면 야 이제 공부 그만해. 딱 이런 말도 해야 되는데 게임을 할 때는 컴퓨터 게임 그만해. 나갔을 때 왜 안 들어와 이렇게는 하는데 공부를 그만하라는 말은 잘 안 하죠. 공부도 그만해야죠. 그만할 때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대체로 공부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공부도 노는 것도 다 이렇게 마디를 걸어서 하나의 세트화 시키는 것.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에서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뭐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한다. 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마디화 돼 있어요. 세트 단위로 하죠. 뭐 몇 회 몇 세트 해가지고 그거를 몇 번 딱 반복해서 하루 달성 목표 해가지고 하죠. 이렇게 딱 진행을. 그냥 주구장창 하면 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딱 규칙적으로 해야 몸이 또 규칙적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칭도 이렇게 맞춰주고 하는 거죠. 옆으로 기울면 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진 찍을 때도 명함 사진 이런 거 찍으러 사진관 가죠. 요즘에는 보정도 해주고 막 합니다. 사진 찍으러 가면 항상 평소 자세가 있으니까 옆으로 기울어지고 숙여지고 뻣뻣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를 교정을 해줍니다.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고 그리고 조금 턱을 당겨주고 눈은 너무 부릅뜨지 마시고 미소를 지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사진사가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따르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사진사가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으려고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나와야 좋으니까 해주는 거죠. 그게 또 금의 작용이란 얘기입니다. 금으로 목을 깎아주는 겁니다. 형을 깎아주는 겁니다. 깎아줘야 목의 모습이 예쁘게 보여지는 거예요. 목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금이 개입되지 않은 목은 아주 지저분한 목이에요. 지저분한 목을 보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은 생명의지인데 그 생명의지도 너무 많아 봐요. 예를 들어서 집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애가 막 5이야. 애가 막 울고 막 한 명은 똥 싸고 한 명은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떨어지려고 하고 막 한 아이는 이상한 거 막 입에 다 집어넣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면 그 자리에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그 목에 그 자라나려는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너무 지나치면 그 엄마 혼자서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애 5이다 그럼 어떻게 다 키우냐고. 그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제동을 걸어줘야죠. 요즘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낳는 사람이 없죠. 거의 옛날에는 많았는데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을 키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애 5을 낳든 몇을 낳든 에너지가 통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렇게 정신이 없는데 통제가 되어 있다. 왔는데 조용해. 그래서 뭐 애들이 없나 했더니 책 보고 있다. 누구는 뭐 하고 있다. 정리가 정돈이 딱 되어 있고 그러면 금극목 되어 있는 거죠. 통제가 딱 된 거죠. 그러면 그 목들을 예를 들어서 엄마가 통제했다. 그러면 엄마 파워 하나로 다 잡는 거죠. 싹 다. 첫째부터 5째까지. 딱 엄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딱 아니까. 또는 말을 잘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아니까 금극목 딱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죠. 목 입장에서 금을 보지 못하면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마디가 없어요. 마디가. 그러니까 이 얘기 했다가 저 얘기 했다가 막 중구난방으로 마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금극목의 기운 키우고 싶으면 마디 정리부터 하세요. 마디 정리. 청소 같은 거. 그러니까 청소를 막 한다고 막 다 갖다 버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마디를 정리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분류. 챕터 정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우리가 그 분리수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분리수거가 금이에요. 분리수거를 막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심하면 쓰레기 분리수거 하세요. 금 기운을 키우려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을 아주 필요로 하는 사주다. 그러면 그 분리수거를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쓰레기를 만지는 건 싫어하겠지.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분류 좀 해달라고 하면 완전 다 끝내놨어. 언제 이렇게 빨리 했냐 그러면 잘 되죠. 뭐 금이 많다고 그거를 막 그러는 건 아닙니다. 금이 많으면 금이 많은 대로 할 수도 있지만 금을 잘 쓸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주에 금이 필요하다. 사주에든 그 상황이든 우리는 또 사주뿐만이 아닌 오행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많다.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관성을 봐야죠. 애들이 하나같이 뭐 뽀로로를 좋아한다. 그럼 뽀로로 캐릭터와 흡사한 유치원 선생님이 있다. 그럼 그 선생님이 등장하는 순간 다 이렇게 통제가 되는 거죠. 애들이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작용을 보는 거죠. 규칙성. 아이들이 공통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음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생선을 좋아하고 남편은 채소를 좋아하고 나는 회를 좋아하는데 다 같은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 사자니 뭐 상다리가 부러지고 돈은 남아나지 않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공통점 봐야죠. 튀김을 다 같이 좋아한다. 떡볶이는 다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퉁 칠 수 있고 공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을 배제시키는 게 금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싸우면 뒤탈은 없어요. 싸워도 법적으로나 규정과 방침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든 이렇게 상부로 가고 막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해코지를 당하거나 이미지에 손상을 입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안 생깁니다. 금은 기본이 사사로움을 배제하는 것이 금이에요. 목은 음에서 나오기 위한 개인적 의지가 강해야만 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사의 부분에서 생으로 나오는 거죠. 구사일생에서 10명 중에 9명 죽고 1명 살았어요. 그럼 그 1명이 목이란 얘기예요. 나머지 다 죽음, 수로 간 거고 잠들러 간 거고. 그러니까 구사일생이 목인 거예요. 강력한 의지 개입으로 목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목이 살아서 정말 힘들었다, 참혹했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그건 이제 목이 살아서 목생화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화로. 그러면 이제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자성어, 사자성어 이런 거에도 다 음양 오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의 에너지는 반드시 음에서 뚫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살려야겠다. 남을 살리다 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막 어디 바닷가 가면 누가 뭐 물에 빠져가지고 구해주다가 자기는 죽고 남을 살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목의 에너지를 쓴 거예요. 목의 에너지를 썼는데 자기한테 쓴 게 아니고 자기는 희생하고 남한테 써준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죽진 않는데 그게 발동이 걸린 거죠.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다. 에너지가 위험에 처한 사람 살리는 거죠. 그 목이 생명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간 거죠. 근데 그 목의 에너지가 강하거나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있었으면 같이 뚫고 나오는데 한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2배로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이렇게 희생하는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는 부분이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이제 목의 개인 의지예요. 살아야겠다는 개인 의지가 중요한 거지 생사에는 일단은 살고 보자는 거죠. 기본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막 남을 해주다 보면 내가 희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금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라와요. 어디 참사 막 이런 거 생기잖아요. 막 지하철 참사 막 또는 무슨 사고 그러면 영웅 막 사람을 구한 몇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 해가지고 시민 중에 자기 빠져나오면 사는데 사람들 끄집어 내주고 막 도와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더 몇 명 살렸다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금이 개입돼야 가능한 거죠. 자기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러니까 막말로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좀 희생하고 자기가 정말 목숨을 살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대의 명분에서 그 의가 우리가 얘기하는 오행금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죠. 목은 인이 대표되고 금은 의가 대표된 거니까 이것이 옳은 방법이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금의 부분은 실천력이 따라와야 합니다. 실천력이. 실천하지 않는 것은 배움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금의 생각이죠. 공부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깨달았으면 바로 몸으로 체득하고 해야 된다. 목은 무조건 포용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 이제 목인 거죠. 금의 부분은 지행합일, 왕양명의 지행합일,
배운 것과 행동은 하나로 합치돼야 한다. 그런 게 이제 금의 속성, 이런 게 좀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오행 금에 대한 속성을 목하고 잘 대입시켜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 보세요. 이런 것도 이 목과 금의 조합이지 않을까. 또 목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막 그런 것을 챕터화 시켜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참 공부하는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 강의도 어느덧 40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행에 대한 베이스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뭐 늘 입에 닳도록 강조를 합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나머지 천간지지, 십성, 12운성, 신살, 뭐 각종 형충, 파해, 생극제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식이 좀 뿌리가 박혀야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목과 금의 오행적 관계, 당연히 목도 뭐 갑을목이냐 임묘목이냐 금도 경신금이냐 신유금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화가 개입됐느냐 수가 개입됐느냐의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 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 환지, 뭐 병정한지 사오한지, 수는 또 임계수인지 해자수인지, 토는 개입되어 있는지 토는 없는지, 화는 천간에 있는데 지지에는 없는지, 천간에 투간이 안 되고 지지에만 있는지,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차근차근히 기초부터 이렇게 오행에 목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금과 개입시켜서, 지금도 뭐 목을 다 알았다 얘기하긴 또 어렵죠. 끊임없이 목을 계속 대입해야 합니다. 목 입장에서도 하고 화 기준에서 볼 때도 목을 대입하고 금을 이해할 때도 또 목을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은 목대로, 제가 항상 늘 강의할 때 강조하는 것, 챕터 정리해서 일간별로, 지지별로, 계절별로, 인신사의 생지별로, 자오묘유의 왕지별로, 진술충미의 묘고지별로 뭐 이렇게 구분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의 작용인 거예요. 그렇게 마디 구분을 해놔야 내가 나중에 찾아서 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주를 봤다. 그러면 간목일간 친구들 따로, 간목일간 친구 중에서도 신강한 갑인일주라든지 관살이 많은 신약한 친구 따로, 아니면 여름에 태어난 친구 따로, 여기서 또 대운이 순행하는 친구 따로, 역행하는 친구 따로, 이런 거를 기준 세우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마디 정리가 되어 있으면 특징들을 알게 돼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반드시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상하게 뭐 대운이 역행하는 친구 중에 비슷한 속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개인적 속성이 그렇다더라 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돼요. 거의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간편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강의 목과 금의 만남,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또 오늘 하루 매 시간 매 순간 금과 목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과 극의 부분이 돼 있죠. 한 번쯤 제대로 궁리해보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